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공신함 조진입니다. 자, 오늘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6.7%가량 좀 눌리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구간 15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장이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자, 아무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해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급격하게 하락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락 속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따봉 버튼 보이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년도 한 해 제가 정말 잘 풀렸는데요. 이 좋은 기운들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전부 다 나눠드릴게요. 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원익 상한가, 신고가. 여러분들 기분 좋은 얘기만 남기셔도, 자, 여러분들 기분 좋은 얘기만 남기셔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상한가, 신고가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원익홀딩스에 매도해야 되는가, 매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만 우리가 좀 흑백 논리로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중에 고르려고 한다면요, 저는 매수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이미 충분히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투자 경고닥지를 붙이고 위험 종목으로 격상됐다가 이제 드디어 한 단계 낮아진 투자 경고로 지정이 나왔는데, 야, 이게 매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매도만 안 하시면 되는데, 이 매도를 할 구간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첫 번째, 왜 자꾸 주가가 눌리느냐. 마찬가지 여러분들 반도체 로봇에 대한 리스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AI 버블론 결국에 반도체의 흐름을 꺾어놨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로봇과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전부 다 가져오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AI에 대한 버블론, 이것도 사실상 이전에 나왔었던 내용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이번에 나왔던 이슈라고 한다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AI 버블이 진짜 그 정도로 심한가? 라는 의문이 나왔지만,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매각한 이유가 뭐라고 밝혀졌어요?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AI 버블로 이미 쏙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들의 투매와 공매도 기관 창구의 의도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외인이 2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이 중에서 1조 2천억은 SK하이닉스, 6천억 원 정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대략적으로 1조 8천억에서 2조가량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만 코스피 코스닥을 누르기 위한 매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원익홀딩스에 문제가 있어서 요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8%가량 빠졌고 삼성전자가 5%가 빠졌습니다. 근데 원익홀딩스가 6.7% 하락에 버텨줬다? 이거는 정말 지금 단단하게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는 원익홀딩스가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요, 신용 거래가 막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용 거래가 막혔을 때 문제점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개인들의 투심을 조금 잡기가 어렵고, 개인들 투심 조금 더 치가 올라오면서 어떠한 악재가 나와? 아니, 원익홀딩스 갈 거야. 원익홀딩스는 좋은 종목이야.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투심이 좋으면. 근데 그런 내용들 우리가 좀 확인하고 만들기 어렵다. 투경 딱지를 붙이고 있으면요, 신용 거래가 안 잡히기 때문이죠. 근데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원익홀딩스가 공유율이 이제 신용 거래가 끊긴 지가 꽤 됐거든요.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마지막으로 신용 거래가 진행됐던 게 9월 12일이에요. 9월 10일에 언젠지 봤더니 사실 제 생일입니다. 뭐 어쨌든 농담이고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 생일이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 이날이었죠. 9월 10일 언제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봐왔던 원익홀딩스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은요, 어느 구간에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여기죠. 이 구간이죠. 거래가 끊긴 구간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현금으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온 순간부터가 우리가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한 이 원익홀딩스예요.
근데 뭐예요? 신용거래가 안 된 순간부터 현금 유동성으로만 이만큼 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가 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쉽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거야 안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신용거래 없이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 12일 언제다? 9월 12일. 이날부터 끊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휴일이 굉장히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서 신용거래 물량들 이게 높았던 건 맞는데 이 상승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신용거래가 진행됐는가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 잘못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오늘 왜 주가가 눌리는 거예요? 방금 전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 신한투자증권 또다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원익홀딩스가 외인들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인들이 살 때마다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 외인이 어떤 움직임 잡히고 있어요? 120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신한투자증권과 모건스탠리 얘네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해 줬기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상승을 만들었던 매주 수급들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준 한번 보자고요. 아니죠. 없죠. 전혀 없죠.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개인들의 이탈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을 하니까요. 자, 어저께 나스닥이 반도체 AI 기대주들 위주로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 AI 기대감으로 간 종목들은 왜 자꾸 눌리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추가로 되는 게 아니라 동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 기대감을 올라간 종목들한테는 리스크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원익홀딩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에요. 누가 어떻게 매집할 건 먹은 간에 결국에 애초에 어떠한 세력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신성 데스크가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처럼 아니면 혹은 2차 전지가 배터리 아저씨가 막 유튜브에서 얘기해대고 이럴 때처럼 투심이 뭐 말도 안 되게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개인들의 보유 비중이 진짜 미친 듯이 늘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가를 조정한 세력들의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이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0일 기준으로 봤었던 이 메이저 수급 중 하나겠죠. 거물이 외국인이나 죄송합니다. 말 꼬였네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나 혹은 신한투자증권 공매도 괜찮고 얘네도 검은머리 외국인 얘네가 아니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낸 주체가 어딜까요? 무조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매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 말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확한 하락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결국 한 번 반등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5일선 한 번 이탈했습니다. 계속 지켜오다가 버텨주다가 증시의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하락을 만들면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다시 강하게 들어 올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아무리 어떠한 악재가 나오고 급격하게 빠져도요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쭉쭉쭉 장대 항봉을 밀고 올라온 게 아니라 명확한 조정에 대한 구간들을 견디면서 건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더더욱이나 반등을 보여주면서 빠질 수밖에 없다. 빠져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뭐예요? 일봉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금 더 장중 플랜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왜요?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투경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죠. 월봉 좀 볼게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윗꼬리의 다르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윗꼬리 계속해서 신고 경시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윗꼬리 달리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더 이상 털릴 개인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상승이 나올 당시에 어떤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까? 바로 공매도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대차 잔고 같이 한번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잔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을 찍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앞에 들어섰던 이 공매도의 움직임, 원익홀딩스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대차 잔고. 그러니까 신용거래랑 공매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신용거래와 공매도에 사용이 되는 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대차 잔고입니다. 이 대차 잔고가 지금 어떻게 됐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용거래가 막혀 있잖아요. 그럼 뭐로 사용됐을까요? 공매도로 사용이 됐겠죠. 그럼 공매도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량을 빌려와서 매도라는 행위를 말한 거죠. 그럼 이 공매도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겠죠. 갚아야겠죠. 그쵸? 이거 우리는 쇼커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공매도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뭘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작점으로부터. 그럼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그럼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8월 중순부터라고 잡을게요. 그냥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정도 물량도 상황에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3개월 폭만 놓고 봐도 어때요? 많은 거래가 들어왔다. 생각보다 많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면서 쇼스키드의 움직임을 만들기엔 충분한 물량들이 지금 응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으로 개인들을 고점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개인들을 정리하는 구간을 만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쇼스키드의 움직임을 만들 겁니다. 이 구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신고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이 수급의 변화, 세력들의 매도에 대한 시그널,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우리는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그냥 명확하게 상승에 대한 상방에 대한 방향성이 열려 있을 때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도 오늘도 계속해서 좀 딥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어떻습니까? 하락 병성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목표 주가를 좀 올려가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 엔비디아 압도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25달러에서 265달러로 또다시 상향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일이 언제입니까? 11월 19일이죠. 한국 날짜로는 20일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을 만들어왔고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AI 거품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1470원을 돌파하는 이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부 쪽에서 직접적인 이 갭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1463원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이 확인됐죠. 지금 현재 실제로 1457원까지 눌림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점차 환유된 부분들도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에 따라서 금리를 하는 건데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품에 대한 것도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만든 것들하고 이제 한다면 이런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글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우상향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GPU 26만 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뭐예요? 재고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했을 때 HBM 관련해가지고 208만 장가량이 뭐예요? 이 물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스타게트 프로젝트 7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90만 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급 요청이 있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300만 장에 달하는 HBM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를 이동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캐파 확장에 대한 공장 증설된 부분들을요 빠르게 추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공장 증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반도체 이 장비에 있어서 당연히 원익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금 시점 매도할 때가 아니다. 끝낼 때가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해서도 원익 로보틱스의 요 로봇 관련된 이 기술력이 있어도요. 지금 엔비디아 협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과 이 협력 가능성, LG뿐만 아니라 삼성 계속해서 지금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섹터 안에서 삼성전자, 이 반도체 그리고 이 로봇 관련해서도요. 또 기대할 수 있는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그렇다고 했을 때 돈의 흐름, 그다음에 물량을 장했던 주체들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을 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향성과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겠는데 어제 옵션 만기일이 좀 진행됐었고요. 외인들의 포지션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일정이었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그전에 콜옵션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했을 때 콜옵션 풋옵션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변하는 거 아닌 거에 대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안에서요.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외인들의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선물 봤을 때 미결제 악정된 부분들도 엄청 물량이 들어있었고요. 12월 달 됐을 때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이 콜옵션 물량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지수 금액이 나타났을 때요. 이들도 손실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물량 집어넣으면서 현물에서라도 물량 집어넣으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12월 달에 이 콜옵션 물량 청산되면서 당장의 변수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빠르게 바닥권을 잡고 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과 절대 여러분들 매도해서 수익을 못 챙기는 이런 실수하실 때가 아니고 정확한 이 매수점 흐름 안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최근에 그 원익홀딩스가 위험 종목 좀 지정돼 있다가 특정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위험 종목 해지되는 부분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경고 종목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용에 대한 이 물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신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연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제한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워낙에 신용 물량이라든지 증권 담보를 활용해서 엄청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들어왔었다고 한다면 이 물량을 한재 털어내는 움직임 여기서 증권 담보 물량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고요. 신용 물량에 대해서 26종에 대한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량을 한째 털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한 이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업종의 증시에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흔들 때가 아니라 정확한 타점만 미리 준비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 구간이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계속 픽셀이 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6.7%또 폭락폭을 좀 맞이했잖아요. 갭을 띄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요번에 5일선 이탈시키고 21선 위에서 반등폭이 나와주나 싶더니 추세를 전환 싶더니 결국엔 또다시 5일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오늘 원익홀딩스도 5일선이 결국에 이탈하는 모습을 그려줬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원익홀딩스 영상 찍어드리면서 자, 이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너무나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것만큼 그러나 그런 것만큼 5일선을 언제나 이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조정폭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시 안 좋네. 그래 여기 21선 받쳐주면서 여기까지만 한번 떨궈서 개인들이 던진 물량 받아먹자 라는 거죠. 자, 이번에 투자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으로 다시 한번 내려갔죠. 시장에서 조치가 주위에서 경고로 되고 나서 다시 위험 종목 가는데 요번에 원익홀딩스가 주의와 경고와 위험 딱지를 모두 다 달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승물 나왔을 때도
야, 절대로 매도하지 말아라. 아직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 매도 금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만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원익홀딩스로 많은 수익을 좀 가져오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은 채널은 좀 바뀌었지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점 드렸던 부분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매수와 타점 지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 상승 추세 확인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비중 50% 조정 들었었죠. 그쵸? 계속해서 이 타점 잡는 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다 이제 오픈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요. 요거 가점 지표 이용하셔 가지고 많은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대응 전략 이런 정보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도움을 받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창이 열어놨으니까요. 아직은 축제 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돈 축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앞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만 원, 6만 원까지 최소 갈 거라고요. 이때 가서 우리가 전략 매도 할지 말지 이때 고민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현재 구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5일선이 있다 됐기 때문에 야, 지레 겁먹고 투매 물량 던지는 분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할 타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정폭이 나오게 되더라도 오히려 좋은 거다, 기회다.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까지 매수 타임 잡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바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원익홀딩스가 반도체가 뭡니까? 로봇 관련주 섹터로 엮이면서 현재 미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점 대비 벌써 33,900원 몇 배입니까? 거의 500%에서 600%가량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코스피 매도 물량 2조 8천억 미친타게 나와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침만 하더라도 한 오전 10시쯤이었죠. 10시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가 1조 4천억 원, 그 외인에서 1조 2천억 원 가량의 매도 물량 나왔었는데 오늘 장 끝났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3조 8천억 그리고 외인은 2조 8천억입니다. 그만큼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팽팽한 힘싸우기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는요 어떻게 해서든 코스피에 대한 조정폭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매수 물량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그나마 그나마 코스피를 지켜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 물량들보다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다시 21평선을 이탈시키면서 이러한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곧바로 매수해야 되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 속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상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락할 때 하락하면 무조건 매수하자가 아니라 하락하고 수세가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혹은 여기서 비중 주셨던 분들은 재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짜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제 로봇 관련주 앞으로 로봇 휴머노이드가요 상용화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테슬라 전기차 이런 거에서 전기차 누가 타 이랬는데 지금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죠. 로봇도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집에 회사에 어디든 이 로봇이라는 게 생길 날이 이 전기차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조선방산 원전 우리 여러분들 2025년도에 핫했던 조방원 3개지 않았습니까? 조방원이 지금은 강하지만 앞으로 이런 수급들은 항상 순환되기 마련이고 로봇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쏠릴 때
재료와 이슈를 트리거 삼아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우리 여러분들 부러우신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점 잡아가지고 300% 400% 수익나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 저런 수익 가져가나 한탄만 하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머리 잡자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당시 언제였어요? 4월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4월달. 그쵸? 이때부터 제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었죠. 4월달부터. 4월달 언제입니까? 25년도 4월달이니까 이때부터 뭐예요? 하락을 했지만 다져주면서 상승 다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0만 원 구간에서 뭐예요? 50만 원 찍고 지금도 38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도움되는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실 사전 알려드린 남자 조진이었습니다.